이 영원한 킹메이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례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훈장 추서 방침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김성태 대행이 혁신 비대위 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지만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늘 당 진로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는 등 계파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일단 강 부대변인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별세를 했는데요. 이 공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뭐 훈장을 추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공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먼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산업화에 대한 공이 있고 하지만 5.16 이후에 그 인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후퇴를 많이 시켰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훈장 추서를 두고 보수 야당이나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찬성을 하는 쪽이고요. 예. 그리고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민중당 통진당이죠. 거기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어느 누구나 살면서 공과 가는 다 있는데 그 현대사에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긴 JP 같은 경우야 뭐 두말할 나이가 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예. 그리고 5.16 쿠데타라는 게 결국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과라고 좀 평가가 되는 것들 중에서는 지역주의, 그러니까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유지를 했다. 그리고 보스 정치를 했다는 예. 그런 과도 있다고 평가가 들고, 그리고 JP 같은 경우에는 공은 그 우리 현대사에 있어 그 두 가지 큰 프레임이 있다면은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업화의 주역임은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90년대 3당 합당이나 아니면 97년도 DJP 연합을 보면은 그 타협의 정치, 조정의 정치를 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런 것은 공으로 분명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 선거 2004년이었나요? 그때 예. 자민련이 선거에 완전히 참패했을 때 그때 정계를 은퇴하는 그런 책임 정치를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과 가가 있어서 동시에 있어서 그런 훈장 수여에 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훈장이라는 게 사실 그 심상정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후대에 귀감이 되는 인물한테 주는 것이다. 예. 그 말씀도 분명히 맞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그 사실 이 훈장을 줌으로써 국민 통합의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훈장을 예를 들어서 수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과 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공 중에서 답습해야 할 부분은 또 우리가 또 답습을 하면은 그 가치가 또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좀 질문을 바꿔서요. 공과 과가 다 있다는 평가인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변인께서 다 말씀을 다 조리게 해주셔서 네. JP 같은 경우에는 비록 공과 과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JP에게는 좀 인정을 해줄 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그런 말씀들 선배들이 참 많이 하세요. 뭐 낭만 정치가 사라졌다, 예. 타협의 정치가 사라졌다, 너무 적대시하는 정치만 생겨났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JP가 하나 우리가 여야를 상관없이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예.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추구했었던 거는 소통하는 그런 정치 또 그 소위 말하는 여야 할 것 없이 진짜 리더들끼리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는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던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주저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우리 정치 지금의 현 정치가 좀 필요로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JP에 대한 분명히 평가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사실 JP를 기억하는 우리보다 JP를 모르는 우리 후세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그대로 넘겨주되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JP의 좋은 점들을 후세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것도 참 고려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져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하면
일단은 삼김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걸 기억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테고 이 삼김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 우리 민주사가 좀 몇 단계 더 발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히 주지의 사실이죠. 그건 네, 뭐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삼김 시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JP가 이 삼김 시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게 그때 이제 87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엔 사실 뭐 60년대는 1박 2김의 시대였고 JP는 사실 약간 좀 잠재적인 그런 경쟁자 그 정도였고 80년대 뭐 서울의 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87년도 돼서 이제 삼김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삼김 시대에 뭐 안 좋은 점 그런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삼김 이름이 말하듯이 인물 정치, 보수 정치일 테고 그리고 또한 이게 지역주의, 패권주의를 조금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개선해야 될 그런 면으로 남아 있긴 한데 근데 또 장점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 뭐 마쿠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소통 하나는 뒤에서 물밑 소통 등은 굉장히 잘 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삼김 정치도 우리가 또 그 JP 자체와 마찬가지로 공과 가를 따져보고 그 중에서 또 공은 또 계승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삼김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의 꿈을 문 이룬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한 2인자다 대신에 뭐 킹메이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너무나도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김 정치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만도 많지만 사실 우리 민주화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YS 정권을 탄생시키고 또 끝에서는 DJ 정권을 또 탄생시킨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당시 JP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JP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JP가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가 가능했던 시대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JP가 뭐 정치는 허업이다,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유명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덧붙이신 말씀이 결국 정치인이 하는 것은 이렇게 허업이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이 굉장히 보수 개멸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어떤? 워낙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정치는 허업이다. 제가 19대 국회의원도 해보고 이번에 최고위원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는데 진짜 정치는 허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만큼은 JP가 가슴에서 우러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감히 뭐 견줄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무궁화장 추서 논란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조문을 갈 것인가 이 여부를 두고도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장을 주지 말자는 쪽에 이제 입장을 들어보면 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과연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신 건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P에 대한 정치적인 또 역사의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후대가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JP가 우리 정치사에 남겼던 여러 가지 이 일들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게 만약 훈장이라면 그거 뭐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조문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통이라는 걸 굉장히 앞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JP 찾아가고 또 JP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는 거, 가서 조문하는 거,
후배 정치인으로서 어찌 보면은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꽉 막혀 있는 국회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글쎄요, 김성태 권한대행에 대해서 퇴진 논의가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뭐 중진할 것 없이 초재선까지 이런 상황이면 쉽게 지금 내홍을 좀 가라앉히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큰 어려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김성태 의원이 초재선 의원들의 그 준비위 관련돼서 그 요구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재선에 윤영석 의원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 걸 보면. 예. 그리고 오늘 조금 후 오후 3시쯤에 그 모임이 있을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오후 3시 기점으로 해서 그 그 총회가 열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임명 정도까지 김성태 의원이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예. 그렇다고 치면 좀 갈등이 그나마 좀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사무총장 임명이라던가 그런 예. 게 좀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갈등이 좀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모임은 초재선 가시나요? 예. 의원들이 예. 예. 그전에는 초선 의원들이 모였었고 재선 의원들끼리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초재선이 모여서 한번 우리 뭐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한 50여 명이 모인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뭐 어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내에서는 김성태 위원장 보고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있고 또 반면에 그냥 밀고 나가라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2주가 지났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모습.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지겹다는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최고위원을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된다는 전 말씀을 드렸고 세대 네.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해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세요. 예. 그게 진짜 완전히 당을 없애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 해체 수순까지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는 그 누구도 다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지기가 쉽지 않은 게 인적 쇄신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국회의원 지금 임기가 1년 거의 2년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총선 공천까지 합하면 1년 6개월, 10개월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다는 게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시간적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싸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지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김성태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게 만약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새로운 당의 혁신, 제가 봤을 때 당의 혁신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떤 노선을 걸을 거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당내 들어가 보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지금 이런 고루한 모습들이 참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내려놓을 사람들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사람들이 꽤 많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좀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모습을 차차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은 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내용이 깊어질수록 개점 휴업 상태는 더 길어질 것 같고 원래 이번 주쯤에는
한번 원구성 협상을 시작해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마저도 지금은 또 좀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 6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고 그 지금 예. 계류 중인 법안이 1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이 내용을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JP 별세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JP가 DJP 연합을 할 때 그때 했었던 말씀이 호남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이 진 빚은 내가 갚겠다. 예. 그러면서 그 보수 진영의 비판을 굉장히 받으면서도 그 당시 연합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0년대 3당 합당할 당시에도 공산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도 예. 수교를 맺기 위해서 그런 비판을 다 감내하고 그렇게 3당 합당을 했었는데요. 그 큰 뜻을 쭉 보면은 어쨌든 큰 그림을 위해서는 크게 나가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감히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크게 큰 정치를 앞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는 JP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국회도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아까 내려놓을 의원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네.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자면 지금 재건 비상행동에서 정풍운동 1차 명단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명단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메신저가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예. 안 가면은 그 발언 자체가 신뢰가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난 몇 년간 겪어온 게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만 두고 봤을 때는 맞느냐 안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일단은 신뢰를 못 얻고 있다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숫자에 얽매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국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감이 내놓자면은 예. 전 최소한 30-40명 정도의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나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전원 불출마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정치적인 선언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정치를 앞으로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지려야 될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차후에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 이번에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 범보수 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범보수 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려면요. 과거사를 따지면서 서로 싸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진영 내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면 할 거고 또 예. 거기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나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대화의 전환점이 된다면은 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정리하는 과정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친문계 후보 쪽으로 좀 당 대표 후보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이번 당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예. 당대표죠. 그래서 그 친문 쪽에서는 거론되는 의원들이 최재성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 이해찬 의원 거론되고 있고 또 소위 비문 쪽에서 거론되는 의원은 이종걸 예. 의원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박범계 의원 예. 또 그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그렇게 아침에 선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최고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지지율이.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당 대표는 더 이상 빠지는 거,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관리형 당 대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형이라는 것이 결국
그리고 그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곳곳에 내 삶을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힘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이 지지율을 계속 현상 유지를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그런 당대표를 잘 당원들이 뽑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이슈를 바꿔서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10명 의원을 채우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약간 비판받을 수도 있을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사실 그 노회찬 의원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특활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그 강한 주장을 하고 예. 오셨어요. 근데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10명 의원도 못 모았다는 것은 그건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거에 대한 동의할 수 있는 의원이 10명이 없었다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또 10명조차도 못 모은 노회찬 의원한테도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예. 근데 그러면 그 법안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거 자체가 잘못 쓰여진 특활비에 대해서 이 남용된 특활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자기네 쌈짓돈처럼 쓰는 특활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건 없어져야 되고 그거는 지금까지 있는 것조차가 어찌 보면 신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특활비라는 게 좋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특활비는 어찌 보면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법안을 통해서 혹여라도 이게 폐가 잘 구분이 됐는지 제가 그 법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10명을 못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 못 모았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논리적인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자한테 이제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만약 그것이 충족이 됐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 전반에 대한 비판이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개개인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양심과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법안이 지금 첫 안건만큼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